네, 오늘도 투자하실 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모닝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롭게 이제 일주가 오셨는데 벌써 한 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전 체크 포인트부터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체크 포인트로 이제 뭐 미증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옵션 만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환율과 외국인의 매수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도 역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LG 그룹 사실 이쪽이 계속해서 요즘 하도가 좀 되는 모습인데 애플 얘기 나오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LG 전자, 또 LG 이노텍까지 해서 애플과 그러네요.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LG 그룹이 좀 핫한 그런 모습이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앞전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 앞전에는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케이스고 지금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방산주 요즘 또 핫합니다. 네. 어저께도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예. 이제 K 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네. 미국 증시에서 어쨌든 국채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추세적으로 기술주가 이제 밀리는 건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이 경계감이 기술주의 하라고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웰 연주장을 비롯해서 현재의 연준 성향 자체가 매파적이기도 하고 그쵸. 유동성을 예전과 다르게 네. 예전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 했을 때와 다르게 빠르게 유동성을 해소한다고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옛날에는 그 앞전에 대규모 양적을 했을 때는 이 자금 자체가 이머징 마켓에서 들어왔었고 금리 인상을 나중에 할 거야 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네.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왔던 거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 때 이 자금 자체가 가상자산과 소위 우리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미성장주 네. 빅테크를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빠르게 해소한다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평가, 고밸류주들에 대한 차익시장 성격이 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어저께 그 왜 미증시가 빠졌나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기술주 빠지는 거야. 그쵸.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술주는 버텨야 돼. 그 옛날 생각. 그렇죠. 제가 옛날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요즘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장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그쵸. 그 성향 바뀌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지 네. 이게 재작년에 시장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너무나 큰 오판이 되는 것이 앞전에는 테이퍼링 한다 했을 때 미국의 달러가 강세 뛰었었고 네. 지금 달러가 약세 뛰잖아요. 네네. 그 말은 미국에 쏠렸던 자금 일부도 유출된다 얘기입니다. 다른 신흥국이나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가 성장주로 얘기하는 고평가 밸류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나온 반면에 어저께도 포드라든지 네. 월마트라든지 네. 그리고 그 외전이 산업재라든지 이런 좀 강세를 띠죠. 그렇죠. 차별화가 되는 거죠. 아하. 국내 증시도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 경기 민감한 중심으로 사고 네. 그리고 고평가 고밸류라 한 쪽은 팔고 있죠. 네. 국내 증시에서 성향도 거의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격을 좀 변화가 되고 있는 트렌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이제 포인트가 390에서 395 사이 여기서 잘 움직이나 보자고 했는데 393에 마감을 했네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수요일 날 이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때 예. 390에서 395라는 자리 때가 왜 여기가 밴드가 애매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390에서 395까지 갈 때 외국인들이 콜 매도라고 해서 상승 제한을 걸어놨었던 옵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요일 날 차근차근히 가면서 이 매도했던 부분을 좀 풀어주면은 예. 그러면 목요일 만기일 날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 수요일날 마감이 390에서 딱 끝났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만기가 시작할 때 네.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시총 상위를 가지고 위로 가려고 했었으면은 네. 그러면 이 콜 매수가 이쪽에 더 많이 채워줘야 되고 네. 반대로 풋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그림이 결국 아니네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어저께 390에서 392.5가 콜 매도가 옵션에서 금액으로 따질 때 한 240억. 예. 그 다음에 풋에서 매도한 게 한 100억. 그러면 양쪽에서 매도를 치고 딱 가운데에서 끝나면은 네. 최고의 수익을 얻어가는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392.5와 395의 딱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 박스 친데. 그죠? 393포인트에서 그래서 마감시킨 겁니다.
진짜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옵션 만기 이제 그런 식의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봤고요. 그러면 환율도 보자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환율이 떨어지면 외인들 매수는 쉽죠.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부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의 특징이 또 이런 거죠. 환율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가격이 1,185원입니다. 네, 85. 그러니까 환율이 작년 6월 때부터 이제 바닥 찍고 나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올라가다가 1,200원을 넘어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넘어가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겁이 났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환율 자체가 상승이 막혀 있고 마지막 파동 자리였기 때문에 음. 저기서 이제 꺾이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데 아직 추세가 살짝 이탈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추세를 살짝 이탈하려면 며칠 걸릴 수 있는 모습인데 결국 이탈 쪽으로 간다면은 외국인들은 더 온다. 많은 매수와 더불어서 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이 위에 건데 선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일 많이 팠을 때가 18,600개야. 네. 누적으로 볼 예. 때 누적. 만기로. 그러나서 수요일 날이 이제 5,300개까지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예. 13,000개 정도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다시 그 매도하면서 이제 누적이 13,000개약이니까 8,000개 다시 그죠? 늘리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던질 수 있는 외국인의 선물 쪽 물량은 5,000개야. 네. 그러니까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현물 쪽을 보게 되면은 어저께 거래소 같은 경우도 3,700원 매수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제 증시가 소폭 약세였고 약한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기관에서 물량은 기계적으로 출회가 되었지만 네. 오히려 외인들은 현물 매수를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 늘려간다는 거죠. 아, 그렇게.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 들어온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로 고르는 게 좋습니까? 아까 전에도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래요? 사고 방식을 네. 작년 사고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네. 근데 우리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 네. 사실 매출의 증가가 꾸준히 나오는 기업.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나오는 기업. 네. 근데 사실 매출 증가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만 유지를 해줘도 실적은 당연히 따라온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저평가다 할 때는 펄을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매출의 증가가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든지 계속해서 회사의 업황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가 기준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펄한 부분은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한 밸류적인 지표이고 예. 실제로는 매출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를 한다. 좀 그럼 더 최고죠. 그렇게 보면서 조건을 걸면 네. 좀 더 좋은 종목을 고르기가 좋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솔로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LG전자 말씀하셨잖아요. 반복되는 애플카 이슈 사도될까? 이게 사실 작년에도 애플카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가나보다. 이래가지고 샀었다가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스올 노, 전 노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습니다.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애플카라는 이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LG전자라는 쪽의 업황이라든지 예. 매출 구조를 봐야 됩니다. 가전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요. 사실 LG전자는 가전에서는 예. 실적 잘 나옵니다. 이미 뭐 최고니까. 엄청나게 잘 나오죠. 예. 프리미엄 시장 더군다나 요즘은 가전 제품이 다 프리미엄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비싸진다. 이거죠? 비싸죠. 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작년 재작년까지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자였고요. 접었잖아요, 이제. 접었죠. 예. 근데 이제 접어갔으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겠다 기대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 무슨 문제 있었냐면은 LG 화학에서 이제 분사하기 전이니까 LG 화학에서 배터리 리콜 이슈가 있었죠. 아, 그렇죠. 그거를 LG 전자도 충당금 쌓았죠. 같이 이렇게 상쇄시켰죠. 그렇죠. 예. 같이 상승시켰죠. 예. 거기다가 전장 부품이라는 작년에 자동차 판매 생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맞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에 끼어들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네. 수급이 안 되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니까 역시 차량용 전장 부품 쪽에 대한 판매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전장 쪽에서도 적자가 나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가전제품에서는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었는데 네. 나머지 자동차 전장품 쪽이 거기서 까먹고 있는 적자를 거죠. 보고 예. 그다음 배터리 충당금까지 돼서 적자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예상치 하이니까 빠졌다라고 할 때 매수의 기회인 거죠. 그때가. 아, 이제 그럼 그 악재가 됐던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올해는 해준 거죠. 어.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는 차량용 자동차 판매 자체가 네. 작년보다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한 12% 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적인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LG전자죠. LG전자 밑에 밸류표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보죠. 2020년도에 매출 자체가 63조였죠. 예. 2021년도가 74조. 올해는 76조 예상하죠. 퍼가 좀 내려가는데요? 아까 매출을 봤을 때는 매출이 증가를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매출의 증가 나오죠. 예. 그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냐? 앞전에 3조 2천억이었던 게 작년 3조 8천억. 늘어나요, 점점. 그죠? 올해는 4조 4천억. 예. 그러면서 순이익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충당금이라든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올해는 차량용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의 판매가 증가가 나올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퍼 같은 경우가 앞전에 굉장히 비쌌던 게 작년. 왜? 충당금 설정이라든 이런 부분이 높았으니까. 예. 15.8%까지 나왔던 게 올해 전망은 7.4%. 반으로 줄었네요? 그죠? 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매출의 증가와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되면은 네. 당연히 이익은 늘어나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 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은 당연히 원래 잘하고 있었고 네. 이제 LG전자 대신에 코로나 때에 일부 수혜 받았던 부분은 예. 이제 좀 내려올 수는 있겠죠. 다만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이런 새로운 먹거리 사업 두세 여기서가 걸음 더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죠. 이런 모멘텀 받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LG전자 보면서 이제 종목 뭐 고를까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저런 식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찾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문 대통령 중동 순방, 방산 수출 기대주 사도되나. 그러니까 어제도 이게 비택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오늘 또 관련해서 또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자, 그러면 북한이 또 최근에 또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기본적인 사업에 집중하자는 얘기인데 yes or no? 예스입니까? 예스입니다. yes. 아, 역시. 근데 이제 북한 쪽과 관련해서는 많이 연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 이 방산주는 기존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예.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약간 분위기 자체가 긴장감이 고조되면 잠깐 올라가잖아요. 방산주 매수 예. 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게 옛날 생각? 그거 옛날 생각. 그렇죠.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죠. 그쵸. 철수하고 그 외적으로 미국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제 방위 쪽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늘 많은 곳이죠. 그렇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그렇죠. 항상 싸우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무기에 관련된 규모에서 중동이 한 35% 40% 차지합니다. 아, 크네요. 엄청나게 큰 구매 고객이죠. 네네. 근데 미국에서 전략을 바꿔버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도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엔 주로 미국 제품을 주로 다 사다가 네. 이제는 그거 바꾼다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천군 같은 미사일을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자주포, 네. 장갑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구매 의사가 높아지는 거죠. 아, 이게 가성비가 좋은가 봅니다. 가성비도 있지만 무기는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죠. 아, 그거부터 먼저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국방비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방산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히 정부에서 그만큼 예산 늘려주면 안정적인 이 정도 생각하다가 네. 이제 K 방산 이렇게 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동 쪽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경쟁력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방산주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 새로운 먹거리인데 네. 이제 이쪽으로도 진출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거기다 우주를 엮어야 되는군요. 그죠? 아하.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가 올해도 시장에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반짝이 아니군요. 반짝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빨간 칸. 매출을 보게 되면은 올라가고. 2020년도가 5조 3천억, 작년이 6조 4천억, 예, 올해는 7조. 7조 1천억. 그럼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가 2,440억, 예. 그 작년이 3,910억, 올해는 3,900억. 예.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예.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뭐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일회성 비용 그렇군요. 그걸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 10%가 좀 안 되고 올해 기준은 11%. 그러면 11%가 비싸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네. 현재 시장이 이 정도거든요. 국내 증시가. 그렇군요. 그러면 이쪽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이라든지 기존의 국내 먹거리까지. 중심의 방산에서 그죠? 기존 중심의 방산 이제는 네. 해외 수출까지 들어왔다. 새로운 성장성을 부각을 받는 거죠. 네. 그럼 비싸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방산 이제는
약간 생각을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요즘 뭐 원자재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천연가스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급등했고 리튬도 올랐고 그래서 아, 원자재 이거 ETF로 해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예솔로 어떤 겁니까? 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자.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천연가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아요. 그쪽은 이제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인 거고, 아,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을 할 때, 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미국에서 이제는 금리를 정상화시킨다, 유동성을 해소한다, 이 얘기는 단순히 시장에서 성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경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킨다는 실적을 거죠. 본다는 얘기는 경기를 본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맞아요. 실제로 완전 종식을 못했죠. 계속해서 못했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고 음. 이제 예방 접종을 3회까지 늘린다면서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네. 거의 제2의 독감이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사망률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어.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올해부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 되니까 음.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작년 같은 경우 봉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동남아시아라든지 여러 곳이. 예. 근데 이제 이런 곳까지 정상화되니까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정상화되는 원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화된다가 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일부 아까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 예.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가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앞으로 성장하니까 계속 예,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필요한 닥터 코페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구리. 구리는 그죠 경기 관련이었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편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지난 10년, 15년 전에 그때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높았던 시기 때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싸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도 수요가 증가할 만큼 이제 본격적인 증가가 나온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릴 만큼 눌렸다 이런 관점인 거네요. 좀 고려는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죠. 아연 가격이 2010년 이후로 최고치. 근데 아연 가격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ESG 이쪽을 굉장히 잘합니다. 친환경이요. 친환경도 잘하고 아하. 지배구조도 잘하고 주조 한정체도 잘하고 먹거리가 있네요. 굉장히 잘하죠. 어허.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이제 출범할 때 LG 화학에서 이제 소재 쪽 양극재라는 걸 육성하겠다. 이쪽에다 이렇게 맡기나요?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기 바로 전에 예.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구체. 예, 그렇죠. 전구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출범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군요. 참 머리 좋습니다.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주요 이벤트들 이슈도 참 많아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금통위 금리 인사한다는 거 다 알고 있네요. 우리는 먼저 수요일 때 이미 얘기했죠.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요. 예. 외국인들 오늘도 매수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환율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 예. 다만 차별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게 요즘 보면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네. 밸류가 너무 비싸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비. 코스피 대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아, 허가 그렇군요. 35%가 넘어갔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그쪽이 너무 성장주가 너무 쏠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밸류 업종에 대한 부분과 지수도 마찬가지로 대형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좀 다릅니다. 네. 코스피는 아무래도 중소형이라든지 성장 다 섞여 있고 예. 대형에서는 원래가 성장이 많이 비중 높다가 이 부분이 계속 빠졌고 그렇죠.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중심의 종목군들이 비중이 커졌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쪽은 하락을 어느 정도 제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390에서 395가 현재는 중요 가격이죠. 예.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제일 좋은 베스트는 뭐냐? 395포인트 근처를 회복해서 마감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 베스트입니까? 이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를 돌파한다가 되기 때문에 추세 돌파하게 되면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확실히 쉽네요. 395 넘는지만 오늘 좀 선물지수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략 또 다른 내용. 그러니까 대형 쪽 좀 보셨는데 네. 차트 좀 볼까요? 네. 대형주 차트인데 네. 대형주 차트를 보면 지금 저희 검은색 저희가 추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고가부터 쭉 내려오던 추세 라인 때를 그러네요. 이제 12월 달에도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 그다음에 12월 말에도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 이번에 3차 시도. 그리고 그죠. 이번 3차 시도인데 예. 이 자리 때 어저께 실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추세 라인 때는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각이니까. 그럼 올라가기가, 뚫고 올라가기 좀 부담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여러 번 두들기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두들기가 부담이 적어지고 네. 이제 넘어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395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대형 지수인데 거의 선물 지수와 비슷합니다. 395포인트를 딱 올라타게 되면은
추세를 돌파한다 되는 거고 네. 바로 밑에가 이제 거래량인데 노란 동그라미 있는데 네, 노란 뜬과 있는 게 뭔 의미냐면은 뭐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이게? 검은색이 개인 개인. 투자자고요. 외국인이에요? 검은색이 개인 투자자, 예. 밑에 올라오고 있는 게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의 다 왔죠. 아, 그렇군요.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우위가 좀 더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간 쪽이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간단하게 들어가고 마무리하죠. 어떤 네. 종목입니까? LS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LS는 이제 우리가 지주회사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LS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LS 뭐 IMD라고 하는데 구리 관련된 이쪽 사업도 하고 있고 원자재 관련된 사업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업은 전선 사업입니다. 전선인데 해상 케이블, 네. 풍력이라는 이런 쪽에 대한 케이블 사업을 하죠.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이죠.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자동차, 전기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트렌디하군요. 근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싸죠. 아, 할인은 그럼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퍼로 보면은 현재 뭐 5%, 6%, 요 정도 수밖에 안 됩니다. 자산 가치 0.4배. 예.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올해가 이제 12조 정도가 전망되는데 순이익이 6천억 정도 나와도 주가는 현재 굉장히 쌉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싼 이유가 지주회사라서. 그렇군요. 근데 이 지주회사란 부분이 할인을 받던 요인인데 이게 없어질 겁니다. 왜요? 앞전에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이제 상장 안 시켰다 했듯이 예.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다음 주 제가 배열산다에서 이제 대선 공약 갑자기 홍보를 하시네요. 예,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S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실 가격대를 네. 57,000원에서 57,500원. 거기. 그래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를 67,000원. 2차는요? 2차는 77,000원. 손절가로 53,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